안녕하십니까. 한문교사 조병덕입니다. 오늘부터 14과 2학기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과는 6단원에 속하고요. 6단원에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고구려를 세운 주몽, 또 발해를 세운 대조영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부터 보도록 하죠. 6. 내 나라의 역사. 왜 배워야 할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표본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뜻이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국과 성장 과정이 담긴 역사를 읽으며 소중한 우리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인생길의 길잡이로 삼아보자. 자,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첫 번째,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으며 문장 내에서 한자가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지 구별할 수 있고 또 도치된 성분을 찾아서 풀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와 다른 교과의 학습 용어를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울 14과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한자를 구별하기, 한국사 교과에 나오는 한자 어휘를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우리나라 역사의 탄생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이다.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그의 아버지인 환웅의 기록을 통해 우리 민족 최초의 역사를 알아보자. 자, 14과의 학습 목표를 배웠고 교과서 하단에 보면 박달나무 단에서부터 새로 나온 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 활용되니 본문에 꼭 한 번 이상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107쪽 생각 싹 틔우기. 자, 문제가 나왔네요. 개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 교과서에 답이 실려 있죠. 10월 3일 단군이 최초로 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하여 국경일이죠. 개천절.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윗부분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 탄생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이다.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그의 아버지 환웅의 기록을 통해 우리 민족 최초의 역사를 알아보자.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단군이 나오고 환웅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본문을 두 단락으로 구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석의 유 환인 서자 환웅한데 사기 천하하여 탐구인세라. 부지자의하고 하시삼이 태백하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내수 천부인 삼계하여 견왕이지하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웅 솔도 삼천하여 강어 태백산정 신단 수하하니 위지 신시오 시위 환웅천왕야라. 출전이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풀이하는 데 있어 선생님이 수업하던 방식대로 잘 펜을 들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석에, 이 석자는 옛날에 라고 하시고 해석 순서 1번이 됩니다. 유, 있었다, 과거 시제죠.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해석 순서는 5번입니다. 환인, 밑줄 치고 하느님을 뜻하는 단어로 해석 순서 2번입니다. 서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첩의 자식, 두 번째는 여러 자식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 서자를 써서 서자, 여러 자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웅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 순서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옛날에 하느님인 환인의 서자 여러 자식 중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자, 여기서 환인의 기역, 환웅의 니은하면 기역과 니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삭의 천하, 삭자의 왕별표를 하세요. 삭은 두 가지 이상의 음과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로 읽기 일반적으로 셈수, 세마다 숫자를 뜻하는 수로 읽지만 여기에서는 자주라는 뜻을 가진 삭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의는 뜻을 두다. 그럼 삭의 자주 뜻을 두었다. 천하, 하늘 아래 하지 마시고 이 세상, 하늘 아래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자주, 그럼 1번 인간 세상, 천하 2번 의, 뜻을 두었다 3번. 탐구 인세라. 탐자의 별표 한번 하세요. 이 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탐구, 탐내어 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 탐자를 하고자 할 욕자처럼 뭐뭐 하고자 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탐구는 첫 번째 1, 2로 해석하면 탐내어 구하다. 두 번째 뭐뭐 하고자 하다로 하면 구하고자 하였다. 이 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 인세는 인간 세상. 따라서 인간 세상과 같은 말은 바로 앞에 나온 천하가 되겠죠. 연달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석에 환인, 하느님의 서자 여러 자식 중 환웅이 있었다. 삭의 천하, 인간 세상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어 탐구 인세라.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혹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부지자의하고 자,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가리키는 단어는 위에 나온 환인이 되겠죠. 아버지가 알았다. 자, 이때는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자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환웅이 되겠죠. 환웅의 뜻을 알았다. 그럼 환웅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탐구 인세겠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한 거에 하고 부지자의하고 아버지가 자식의 뜻을 알고 아들의 뜻을 알고 하시 아래 하자 볼시자 하시 내려다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았다. 자, 삼위 태백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삼위산과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가히 뭐뭐 할만하다. 홍익인간 할만하였다. 홍익인간에 네모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고 홍익인간은 2143의 해석 순서죠. 널리 잘못됐습니다. 홍익 넓은 홍자 이롭게 할 익자 인간 세상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내수 천부인 삼계하여 이에 냈잖아요. 이에 줄 숫자 주었다.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 자, 천부인 믿으시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천부인이란 천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물건인지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바람, 비, 구름을 주관하는 신을 거느렸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지자의하고 아버지가 자식의 뜻을 알고 하시 삼위 태백하니 삼위산과 태백산 삼위 태백을 하시 내려다보니 가히 홍익 일만 인간이라. 가히 멀머 할 만하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자, 홍익 인간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이에 천부인 하늘의 징표인 3개, 3개를 주어 견왕이지하다. 자, 견자의 두 번째 왕별표. 그래 놓고 사역동사라고 쓰세요. 우리가 사역동사 5개 배웠죠? 사역음 사자, 명령할 영자, 가르칠 교자, 보낼 견자, 명령할 명자, 사령, 교견, 명 할 때 두 번 해석되는 글자 배웠을 겁니다.
견왕, 갈왕자, 가게 하여서, 그럼 누구라는 사람이 생략되었죠. 환웅을 가게 하여, 인간 세상으로 가게 하여 이지라. 지는 그곳이라는 대명사니까 그곳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 세상 또는 하늘 아래 이렇게 되겠죠. 인간 세상을 리하게 하였다. 다스리게 하였다. 다시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게 하여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두 번째 분단 보겠습니다. 웅은 환웅을 가리키는 말이죠. 환웅이 솔자의 세 번째 왕별표. 이 솔은 솔로도 발음이 되고 율로도 발음이 되는데 거느리다, 이끌다 할 때는 솔이 됐지만 비율, 확률 할 때는 율이 된다 배웠을 겁니다. 환웅이 거느렸다. 도 3천, 무리 도자입니다. 무리 3천을 거느리고 3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자, 강에다가 세 번째 왕별표. 자, 왕별표가 꽤 많이 나오네요. 이 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와 뜻을 갖습니다. 항복하다 할 때는 항, 그 다음에 내려오다 할 때는 강이에요. 우리가 하강하다 할 때는 강이라고 써야 돼. 비가 오다 강우, 눈이 오다 강설. 그러면 여기서는 내릴 강자로 썼다는 사실에 유의합니다. 어는 어디에라는 장소를 나타낸다. 강어, 어디에 내려왔다. 어디냐? 태백산, 지명이죠. 정상, 꼭대기를 말해요. 태백산 정상에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신단수랍니다. 신단수라는 나무 아래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맨 나중에 해석되는 한자는 내려올 강자가 되죠. 다시 솔도 삼천하여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니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니 위지 신시요 시위 환웅 천황야라. 자, 위지 A 수거라고 배웠죠. 그것을 뭐뭐라고 말하고 시위 A 이것을 뭐뭐라고 말한다. 그러면 위지 A 했으니까 이곳을 신령스러운 도시 신시라 말하고 이곳을 이 분을 이 시자는 환웅을 가리키겠죠. 이 사람을 말한다 뭐라고 환웅천황이라고 말하더라. 자,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의 당군 신화를 배웠습니다. 처음 뒤까지 한 번만 다시 해석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의 유환인 서자 환웅한데 옛날에 환인의 여러 아들 중 환웅이 있었는데 아들 혹은 자식 사의 천하하여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탐구 인세언을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거늘 혹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부지자의하고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하시 삼이 태백하니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더라. 내수 천부인 삼계하여 이에 천자의 징표 세계 천부인 세계를 주어 견왕이지하더라. 견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가게 하여 그곳을 다스리게 하더라. 솔도 삼천하여 환웅이 솔 이끌다 거느리다 무리 3천을 거느리고 강 내려오다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니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니 위지 신시요 이곳을 신시라 말하고 시 이분을 환웅천황이라 말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한 서너 개만 불러볼까요? 첫 번째 문제. 환인과 환웅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 자주 삭자의 의미와 뜻은. 세 번째 문제. 인간 세상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 그러면 천하가 되겠죠. 네 번째. 아버지 부자와 아들 자자가 가리키는 것. 다섯 번째. 홍익인간 블랭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 홍익인간. 여섯 번째, 견왕이지의 견과 바꿔서도 의미가 통하는 한자 4개 사역동사를 묻는 거고. 일곱 번째,
지가 가리키는 것, 견왕 이 지에 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 본문에서 찾아라 그러면 천하가 되겠고 인간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솔의 음과 뜻, 거느리다 이끌다 음과 뜻. 일곱 번째, 강어태백산전 신단 수하 아래 해석 순서 혹은 맨 나중에 풀이되는 한자. 강을 찾으라는 거. 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햇살 한 줌 그랬네요. 이제 그 다음 내용 여러분이 잘 아는 신화입니다. 햇살 한 줌, 단군의 탄생.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난 더 못 버티겠어. 너라도 꼭 어여쁜 낭자가 되렴. 여기에서 우리가 곰, 웅자, 호랑이, 호자, 이 곰이 웅녀라는 여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역사적인 날 되새기기 우리 교과서 110쪽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열매 맺기, 역사적인 날 되새기기.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른 날과 구분하여 법률로 정해놓은 날이다. 나라에서는 국경일을 대부분 공휴일로 정하여 각종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한다.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역사적인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3.1절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제헌절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다. 광복절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다.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주권을 1945년에 다시 찾았다. 개천절 10월 3일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단군이 왕검성에 도읍한 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한글날 10월 9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날이다. 자, 잘 들으셨죠? 그다음 문제 두 개만 적어볼까요? 문제 1번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 시험 출제 스타일 잘 아시죠? 자, 2번 네모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네모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놓고 국경일에다가 블랭크 하세요.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른 날과 구분하여 법률로 정해놓은 날 그러면 국경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우리나라 역사적인 날을 조사하고 그 중에 국경일로 추가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등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장 어휘력 가꾸기가 나옵니다. 고물의 정자, 정수리 정자, 바로잡을 정자, 정자정, 칠타. 그래서 문제를 하나 적어요. 보기 네 한자에 공통 부수는 그러면 고물의 정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력 가꾸기에 보면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옆에 있습니다. 단기, 동검, 수학, 계급, 연맹, 목축, 고분, 순장, 봉기. 자,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맨 끝에서 두 개 순장과 봉기라는 단어에 별표해 놓으세요. 지배층이 죽으면 산 사람을 따라 죽게 묻어서 하던 장례의 풍습을 이루는 것 그러면 따라 죽을 순자, 장례치를 장자, 순장이 되겠고 봉기, 벌, 봉자, 일어날 기자는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한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 이 두 단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휘력 가꾸기에 그 방금 했던 단어들 말고 녹음, 적성비, 납속책, 소격서, 개항, 파직, 빈공과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 교과서 속에 우리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역사 신문 기사를 작성해보자. 이해가 나왔네요. 심상치 않는 비파형 동검의 인기.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교과서 112쪽에 문제가 4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인데요. 한번 답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1번, 다음 설명에서 잘못 쓰인 어휘는, 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무렵 당군, 맞았네요. 조선이 세워졌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어 반달 돌칼로 수확, 거들수, 거들확, 수확해 먹었으며, 맞죠? 비파형 동검, 구리동자, 칼검자, 구리로 된 칼 맞습니다. 청동을 사용하였다. 농사물이 생겨나자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 맞습니다. 계당 계자에 등급급자 계급, 계당과 같은 등급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출현은 고인돌 고분, 그럼 옛 고자에 분자는 무덤 분자를 써야겠는데요. 이게 틀렸네요. 5번 고분이 틀렸습니다. 앞부분에 고분이란 단어가 111쪽에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여기에 고분이 나옵니다. 고분, 옛 고자에 무덤 분자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자, 2번 문제. 기역과 니은의 쓰임을 비교 서술하자. 이게 아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했는데요. 삭의 천하의 의는 뜻을 두다라는 동사가 되겠고, 탐부지자의 할 때 의는 뜻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하나의 한자가 문장 내에서 품사가 달라지죠. 동사와 명사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 문제. 단어를 다음 단서를 이용하여 가에 들어갈 문장을 써보자. 자, 널리 인간을 또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다. 이 정도는 잘 알겠죠. 넓은 홍자가 1번이 되네요. 홍. 그 다음에 이롭게 하다 익자가 2번, 인간이 3번, 4번이 간이 되겠습니다. 홍익 인간. 자, 마지막 문제.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답은 환웅은 환인의 맏아들이다. 틀렸죠?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니까 맏아들은 아니죠. 환인은 환웅에게 세계의 구술이 아니라 천부인 세계의 징표를 주었죠. 틀렸고, 환웅은 인간 세상 3,000명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왔고, 인간 세상에 환인은 환웅과 함께 내려온 게 아니죠. 환웅으로 하여금 가게 하였다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아까 곰하고 호랑이가 나왔었죠. 그 대목 다시 한번 잠깐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당군의 탄생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뒷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환웅은 사람이 되기를 청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쑥과 마늘을 먹으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였고, 곰은 끝까지 환웅의 지시를 따라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해 당군 왕검을 낳았다. 그 아이는 훗날 자라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를 고조선을 세웠다. 자, 이렇게 하면 14과 본문을 가볍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인터넷 원격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다음 등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